수능 국어는 그거 분석하는 게 무의미한 거 아시죠? 9월에 나왔던 작품은 절대로 수능이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제의 포인트나 문제를 어떻게 읽어 내려가고, 아까 우리 그 희원이가 잠깐 말한 것처럼 뭐 이 부분의 선지는 뭐 앞에 있는 설명과 뒤에 있는 설명의 순서를 바꿨네, 그런 걸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자, 대신 연계율은 말씀을 드려야죠. 자, 먼저 구모의 연계는 일단 눈에 여러분도 띄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문학이랑 문학이랑 고루고루 다 연계된 건 알고 계시죠? 자, 비문학에서 우리 눈에 띄는 이제 연계 지문 보여야 돼. 14에서 17번이죠. 14에서 17번. 자, 축음기 관련된 지문. 자, 이게 아마 과학기술 지문 맨 마지막 쪽이거나 아니 주제 통합에서 이제 출제가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실제로 수능 특강 독서 보면은 축음기의 작동 원리 관련된 지문이 있습니다. 자, 비문학에서는 요 정도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학에서는 현대시에서 자, 가에 나오는 박목월의 경사 있죠. 자, 아마 좀 최근에 했을 거야. 좀 최근에 했을 거고. 자, 그 다음 뒤에 이제 이제 27번에서 30번에 나오는 작자미상의 화전가 가작품. 자, 그 다음 이제 나의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라고 하는 시조. 자, 요 사설 시조도 자, 전부 다 고전시가 파트, 수능 특강 고전시가 파트에 전부 다 수록이 됐었던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염상섭의 두 출발은 이제 출제 지문은 아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염상섭의 3대는 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작가 간접 연계 정도는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문학에서 세 지문, 그리고 이제 비문학에서 한 지문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요 정도면은 이제 우리 6월은 거의 다 됐잖아요, 그치? 비문학도 막 세 지문 다 되고 했는데 6월은 너무 많이 됐어. 6월은 너무 많이 됐고, 자, 이번 9월에 체감되는 연계 출제가 아마 수능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6월보다는 조금 더 적게 이제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능에서도 자, 비문학에서 한 지문 내지 두 지문, 문학에서도 문학에서는 한 두 지문 내지 진짜 많으면 9월처럼 세 지문,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전 작품이다 보니까 거의 고전 작품의 시가 작품들이다 보니까 거의 전문이 출제가 됐죠. 요 정도면은 체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난이도 같은 경우는 연계는 요게 이제 수능이랑 조금 유사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자, 난도, 자, 어려움의 정도는 저는 자, 수능 기준 한 중 정도라고 봐요. 쉬운 건 아니지만 자, 상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요거는 화작 기준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자, 등급 컷을 봤을 때 자, 언매 같은 경우는 자, 중상 정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오답 차이가 조금 등급 컷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대부분 언어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언어가 실제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 이제 뭐 한 2개 정도 언어에서 틀렸다라고 하는 게 크게 마이너스가 아닐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요 흐름 잘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해설할 지문은 독서론 하나, 자, 그다음 비문학 하나, 그리고 문학 하나, 이렇게 자, 3개 지문 해설을 하고, 자, 요 해설은 이제 화요일 수업 때도 이어갈 건데 수능 완성이랑 같이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자, 1번에서 3번인 자, 독서론을 봅니다. 혹시 틀린 사람 있니? 있어서는 안 돼. 여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돼. 시간 투자를 조금 한다고 한지언정, 자, 요거 틀리시면 정말 큰 마이너스입니다. 자,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가시죠. 자, 너네가 언제 또 시간 들여서 읽겠니? 같이 봐. 자, 1문단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 곧바로 만들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자,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지문에서도 AI 관련된. 자, 정보 탐색을 위한 읽기의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독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 읽을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 정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대. 왜? 이전까지는 우리가 책을 여러 권 디벼보고 직접 찾아내고 검색을 직접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자, 요즘은 이거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제 막 졸라 잘 정리해서 알려주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시간과 노력은 크게 줄일 수 있고요. 자, 또한 독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기에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도 효과적이래. 자, 그리고 더 필요한 자료를 인공지능을 통해 추가로 생성하는 것이 용이하기에 자, 독자 맞춤형 자료를 생성할 수도 있다래요. 자, 3문단은요. 자,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 인공지능은 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추출, 조합해 자료를 생성한다. 자, 학습한 정보의 인종, 지역, 성별 등에 대해 편견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다면 학습한 정보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보의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문단이랑 다른 3문단의 전개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로 자료를 생성했을 때의 일부 단점에 대해서도 서술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즉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 정보만 편중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자, 일부 해석을 누락하기도 한대. 자, 그리고 또한 원래 이 자료가 가지고 있던 작성 의도나 맥락이 훼손되기도 하고 출처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될 가능성도 있대. 자, 따라서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 편견이 있는지, 자, 그리고 뭐 부정확한 정보, 왜곡되게 편집된 정보, 출처는 명확한지 등을 점검해야 된대. 자, 그리고 C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의 자료만 생성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된대요. 자, 이 과정에서 독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을 통해 내용을 비교할 수도 있다. 자, 인터넷 검색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해 글이나 서적을 통해 내용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공지능을 이제 비교 대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인공지능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눠지죠. 자,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나는 말로 읽지만 자, 너네들은 이 텍스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넣어야 돼. 자, 독서 지문이든 문학이든 어딘가를 발췌해서 읽는다. 앞에 조금 읽고 뒤에 조금 읽고 읽는다.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야 해. 자, 1번부터 갈까요? 자, 답 나올 때까지 갈 거야.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인공지능은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맞추어 자료를 생성한다. 우리가 읽을 때 독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었던 기억이 나죠. 자, 지금 제가 해설을 하는 내용은 자, 이걸 꼼꼼히 읽은 학생의 기억을 토대로 자, 이제 그렇게 읽은 학생의 관점을 토대로 하는 거야. 자, 이게 해설할 때 이거 이 문단의 끝번째 줄에 나오는 독자 맞춤형 여기가 근거야. 이게 설명하는 게 이 구모의 올바른 해설이라고 난 생각을 안 한다고. 자, 그래서 1번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하는 기억으로 갑니다. 자, 2번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자료의 정보는 독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라고 하는데 자, 그 범위를 넘어서 확장도 가능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범위 내로 제한된다 라고 하는 말은 자, 틀린 선지다 라고 잡아주고 모의고사 특성상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2번은요. 자,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한데 자, 1번 자, 인공지능은 독자의 개인적 선호를 배제하면서 아니죠. 개인적 선호는 반영을 해주겠지. 맞아? 자, 독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으니까. 자, 2번은 자, 인공지능이 요구한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공지능은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다 라고 하는데 자, 요구한 정보를 위주로 사전에 학습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죠. 자, 3번 자, 인공지능이 정보를 추출 및 조합하는 과정에서 자, 편견이 있는 정보는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랬지. 자, 4번 자, 인공지능이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자료의 작성 의도나 맥락 변화의 가능성은 차단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자, 5번 인공지능이 사전에 학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자료 생성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자, 5번은 크게 문제없이 자, 막히는 거 없이 5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3번 자, 보기는 학생의 독서 일지래 자, A에서 C와 관련해.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풀 때 A, B, C 다시 봐요. 자, A, B, C를 기억을 온전히 가지고 푸는 학생 드물 거야. 자, 보자. 채독이라는 독서 방법이 궁금해 인공지능의 자료를 생성해서 읽어봤대. 자, 생성된 자료의 채독은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 몸으로 느끼며 읽는 읽기입니다. 라는 설명이 있었대. 자, 근본적 의미를 깨달아 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해서 알아봤는데 자, 생성된 자료에서 동양인의 높은 정신 수준에 적절한 독서 방법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자, 동양의 다양한 사례를 더 생성하여 읽어봤대. 자, 생성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니까 이 친구는 여기까지는 계속 AI를 쓰고 있는 거야. 자, 자료를 읽다 보니 동양의 사례만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건 뭐다?
편중된 내용 생성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점검을 한 거지. 자, 그리고 그래서 방향을 달리해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체독 사례를 생성해서 읽어봤다. 체독에 대해 알게 된 후, 자,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도 해봤고요. 자, 주말에는 인공지능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에서 다른 책을 찾아 읽어봐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에 온전히 의존하지 않고, 자, 인공지능 이외의 것들을 탐색하는 과정이 있지. 자, 요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자, 1번부터 보자. 자, 인공지능을 활용해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한 것은 자, B를 점검한 것이다. B는 출처는 명확한지래. 자, 추가적인 자료 생성이랑 출처는 관계가 없는데, 그지? 자, 1번 날리고. 자, 2번 다양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생성한 것은 A를 점검한대. 자, 편견이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지라고 합니다. 자, 다양한 사례를 더 찾아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인 거죠. 자, 동량의 사례만 찾아보았다 부분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편중된 내용이니까 이것도 A 점검은 아니겠네, 그치? 자, 3번 방향을 달리하여 자료를 생성한 것은 C를 점검한 것이다. 자,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의 자료만 생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C를 지금 보면서 이거 맞네 아니네가 아니고 아까 우리 읽을 때 어때? 동량의 사례만 찾아보고 있는 것 같다. 이거 편중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했어. 자, 그러고 나서 3번을 보면은 3번이 바로 풀리는 거지.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보기의 사례를 읽으면서 글의 내용과 연계를 계속 시켜야 된다고. 선지 보면서 그때 실시간으로 연계시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생각을 하시라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지. 자, 제가 이걸 해설하는데 시간이 단 한 5분 정도 걸렸을까요? 다 읽으면서 해설하는데. 그러면 읽고 푸는 데는 덜 걸리겠죠. 덜 걸리는데 내가 해설한 시간만큼의 시간을 들여도 돼. 들여도 문제 없어. 들여도 문제 없고 안 틀리는 것에 집중해. 첫 장을 다 맞추고 넘어간다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진 줄 알아? 야, 첫 장을 풀었는데 2번, 3번이 막 졸라 찝찝해. 아, 틀렸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멘탈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나는 1, 2, 3번 이건 무조건 다 맞추지 라고 다음 장 넘어간다. 자, 요걸 조금 염두는 해두셨으면 좋겠다.